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4주차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지자체 민간 지원 사업 많이 나와 있고요. 공모전이나 입주 공간 공고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인데요. 특이할 만하게 무슨 데드라인이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강력 추천이라든가 이 정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도 거의 분량은 굉장히 빠방하게 나왔거든요. 지자체나 특화 분야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고, 이번 주 유난히 좀 많이 보이는 게 창업경제인데 공모전 쪽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사업화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 공간 쪽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사업화 자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종류를 조금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화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창업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혼동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5가지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화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화를 위한 그 자금을 대주는, 그걸 우리가 사업화 지원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사업화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 개인한테 주지는 않고요. 이제 그 회사에 실제로 통장에 넣어야 되고, 그 비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홍보비로 얼마를 쓰겠다, 아니면 시제품 제작비로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안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고를 하고 쓰고 나중에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약간은 좀 절차가 좀 있지만,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 절차에 못지않게 또 지원 자금 자체도 굉장히 좀 비교적 넉넉하게 나가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이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 청창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바우처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사업화 지원하고 조금 달라요. 사업화 지원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 있다 그럼 2천만 원 중에서 홍보는 요게 쓸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은 얼마 쓸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금액을 정한다 그러면,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액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 바우처다 그러면은 그 지식재산권 바우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티켓 같은 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그 티켓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200만 원 선 안에서 지식재산권 전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허 등록을 한다든지,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우처 금액이 깎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비대면 바우처라든가, 아니면은 예산 회계 이런 것도 바우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바우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목적에 맞게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화 지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돈의 베리에이션도 좀 작은 편이고, 쓸 수 있는 금액도 작지만 그 안에서는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행정 절차가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지원 중에서도 예창패도 사실은 약간 바우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실제로 이제 회사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승인을 받고 카드를 쓰거나 그 입금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우처의 성격이 있고요. 이제 보통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오픈 바우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흔히 이제 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창패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작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 지원은 이제 융자를 얘기해요. 이제 기보나 신보 같은 데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 결국은 기보나 신보도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사업 모델을 보고,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그 담보를 설정한 다음에 융자를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혹시라도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융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경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맥도 많고 뭔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잖아요. 뭐 국립대에 있기도 하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백그라운드 뭐 공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한다 그래도 전문 지식도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완전히 제 전공과 생뚱맞게 멀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융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보다 융자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20, 30대일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 번 정도 실패를 해도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실패하면은 사실 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융자를 해주는 데서도 이 나이에 대한 그 제약들 또 저는 조금만 밤새고 해도 바로 대상포진 이렇게 훅 가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체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오히려 융자를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 지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보증 지원 같은 거는 우리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아가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생으로 와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보증이 됐으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흔히 얘기하는 보증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안 거치고 융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든다든가 그러니까 융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든가 뭐 준비해야 될 게 많다든가 뭐 이런 이제 뭐 이율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투자 지원은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콜드메일을 날려가면서 그냥 투자사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 같은데 이제 참여해서 열심히 이제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신뢰와 대표의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걸 잘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기업의 우수성이나 아이템의 가치가 조금 더 어필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거나 이렇게 좀 더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그 옛날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지금 좀 오래전 얘긴데 그 뭐냐 직장 그 직원 뽑을 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야 직원 뽑을 때 그 신입사원 왔는데 우리는 경력직만 뽑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 같은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 쌓냐 막 그러면서 그 막 욕하고 막 이런 그 프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이제 신진 스타트업들은 경험이나 경력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 시장 진입은 고사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프로그램들을 거쳐서 검증을 하면은 역량을 검증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보증이나 투자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업화 지원에서 다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솔직히 이제 사업화 지원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즉 내가 이거를 한다 그래도 시제품이나 어느 정도만 만족하면 되지 뭐 꼭 이걸 위해서 내가 뭐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되거나 이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한계가 있는데 이제 융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보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업의 그 지분을 어느 정도 내놓고 받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같이 지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회사의 그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저처럼 뭐 융자나 투자 같은 거 없이 그냥 조금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냥 이런 그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우처나 사업화 지원만 좀 집중하시면 되고요. 전 그나마도 안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상금은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사업화 자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상금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대표의 개인 통장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거 보면은 뭐 경진대회란 이름이 붙기도 하고 공모전이란 이름이 붙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뭐 1억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을 때 금액을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명목을 봐야 돼요. 상금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대표 개인의 통장에 꽂아주는 겁니다. 제가 경진대회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제 돈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타 소득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경진대회다 공모전이다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면은 사업화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업화를 하는데 지원 자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한테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화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통장에 주고 뭔가 그런 어떤 비목이나 이런 것도 트레이싱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위에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뭐 사업화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상금의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사업계획서 쓰실 때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그 자금 조달 계획에 상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이거 해서 이거 올해 이 사업 진행하면서 뭐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뭐 예창표에서 5천만 원 받고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에서 한 1,000만 원 조달하고 보증해서 뭐 한 3천만 원 대출 받고 투자해서 뭐 한 뭐 얼마 받고 하겠다. 뭐 투자 내년에 받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경진대회 상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시면 안 되냐면은 그게 상금을 뭐 무슨 뭐 받지도 못할 건데 받을 건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금은 애초에 사업화 자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내가 개인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금을 여러분의 사업화 조달 계획에 넣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가서 상금도 받아서 그것도 사업에 쓰겠다 이런 의미로는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개인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업화 조달 계획에 상금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은 애초에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관리인데 자금 관리의 범주 안에서 바우처나 사업화 지원은 이건 순수하게 사업을 위한 건데 이건 개인을 위한 건데 이 구분조차도 안 돼 있는 즉 뭐냐면은 기업의 자금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안 잡혀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식 중에 상식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뭐 상금을 받아서 사업화하겠다 이것도 뭐 좋은 자세인데 이거를 기업의 수익의 자금 조달 방안에 넣는다는 거는 그 회계나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한 기초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극초기 창업자들이나 할 만한 짓이라는 거죠. 극초기 창업자들조차도 저는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가르쳐가지고 빼게 되는데 그걸 그냥 생으로 집어넣으시는 분들은 벌써 여기에서 이제 그다지 이미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 얘는 좀 사업이 뭔지 모르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디폴트를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금은 나중에 생기면 사업에 쓰시면 좋죠. 예, 당연히 뭐 좋은데 개념 자체가 어떤 사업화의 개념은 아니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굉장히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탄소 중립 펀드 투자 유치 피칭데이 참가 기업 모집인데요. 뭐 이런 거 한번 참석해 보시면 요새 또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주요 지원은 이제 피칭에서 이제 그 뭐냐 상위권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투자 유치까지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경기도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 ICT AI 프로덕트 시험 인증 지원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인증 비용으로 ICT는 AI 같은 경우 사실 인증이 되게 좀 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좀 기준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요럴 때 한번 뭐 생돈 쓰는 것보단 참여해서 좀 멘토링도 받고 좀 상담도 받으면서 좀 감도 익히고 또 인증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부터 요렇게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지원사업 모집 안내 나와 있습니다. 부스 지원하고 컨설팅 해주는데 그 관련된 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지원 자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2023년도 후반 혁신기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에 좀 포스터에 안 나와 있는데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 명목으로 두 개 다 영목으로 총 이제 3.7억 원까지 준다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인데요. 아마 이 3억 7천만 원을 상금으로 다 뿌리지는 않을 거고 우수상으로 상으로 얼마 정도를 주고 상위에 이제 몇몇 팀들한테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금과 사업화 지원 자금 이제 둘 다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용인시 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견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있죠. 우정바이오 인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있으니까 팔로개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견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견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창업지원센터에서 은평 스타트업 리그라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와 같은 공모전이 나와 있는데요. 상금 지금 보면은 700만 원, 그 다음에 투자 연계에서 1억 원인데 팁스 연계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지원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비스타트업, 부산 스타트업이죠. 부산 창경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나와 있습니다. 오퍼스 ENC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견 모집인데요. 이거 유료입니다. 무료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보증기금에서 기보 벤처캠프 13기 열렸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엑셀러레이팅, 멘토링 같은 거 해주면서 보증 지원도 해주는데요. 요게 좋은 점은 있어요. 이제 기보도 어느 정도 좀 검증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업들 대상으로 좀 보증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데 참여해서 해보시는 건 되게 좋은데 의외로 타임 컨슈밍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해마다 좀 팔레시가 달라요. 정책이 달라져서 어쩔 때는 진짜 캠프 다 하고 나서 끝날 때 다 해가지고 보증도 잘 받고 하는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데 제가 재작년만 해도 되게 이거 추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여하신 분들이 그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좀 한번 참여해 보셔서 네트워킹의 개념으로, 순수 네트워킹의 개념으로 가시고 뭐 여기에서 뭐 기부 자금 더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똑같지만은 여러분이 겐처 캠프를 받건 안 받건 다른 어떤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을 받건 안 받건 기업이 좋고 아이템이 좋으면은 투자도 많이 받고 보증도 많이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셔도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어중간한, 그러니까 조금 아직 태동하기 전에 조금 초기 상태에서 약간 좀 이런 그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은 이런 데 많이 나가서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기업의 가치를 여기저기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예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홍보하고 갔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던 거는 그 직후에 프로그램 개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냥 네트워킹의 관점에서 그냥 다른 기업들 안다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식재산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멘토링하고 보증 지원, 이건 제가 잘못 썼는데요. 요거 바우처라서 요거 지원 자금이 있어요.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제 기억 안 나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포 청년 창업 경진대회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자금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금은 아니고 사업화 지원 자금이니까 경진대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최대 1,000만 원까지 나가고 이제 등수별로 차등 지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뭐 군포시에 사시는 분이면 한번 지원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2023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전 한정이라는 조금 요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가 사실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일단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아무 기업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좀 회사가 좀 여러 가지로 힘들거나 이랬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지원금 2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대전 쪽에 계시는 창업가 분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셔서 지원받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경영 진단이나 컨설팅을 실제로 받아보면서 사업화 자금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좋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돈을 준다는 걸 빼면은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이 결국 이쪽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고 대표님 여러분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하면서 하는데 선무당에 사랑받는다고 가끔가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의 어떤 기업 현실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걷다 대고
대고 대표님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이거 직원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면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올지 이제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진 않다. 근데 어쨌든 뭐 사업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라도 받아보실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요쪽 그 진단 및 컨설팅 의무인데 여기서 추가금 내라 그러면 절대 그건 내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는 뭐 컨설팅 받는 게 뭐 공짜면은 뭐 좋지 않겠습니까? 남의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R&D 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피칭 대회죠. 피칭 대회니까 이제 그 투자 받듯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약간 R&D 지원 피칭 대회니까 이제 공모전 경진대 같은 건데 이제 소공진에서 하는 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표창이 있습니다. 장관상이에요, 무려. 장관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창도 있으니까 이게 참가 한번 해보시고 상금도 300만 원까지 있으니까요. 소소하게 한번 그 스마트 상점 쪽 하시는 분들 지원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동서발전 에너지 혁신 창업 지원 사업 이제 모집 공고 나와 있죠. 사업화 지원금이 총 1억 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에너지 계열이니까 뭐 그린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도 좀 포함될 거예요.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에서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 연계라서 상금은 없지만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를 위한 중장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뭔가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멘토링하고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요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입주랑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들은 분들한테 입주 연계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맞춤형 창업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 들으신 분들 완주하면은 입주 연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그 안산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금 사업화 지원금. 이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아닙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들 하기에 너무 저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놓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화 자금 주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먼저 떠 있네요. 고덕 비즈밸리에서 청년 창업공과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에서 콘텐츠 창작랩 제작 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관련돼서 제작 비용 지원비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남 어디죠? 충남 지식센터에서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신청 기업 나와 있는데요. 이틀밖에 안 남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바우처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지식재산 바우처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보통 특허 하나 내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200 정도 잡는데 500이면 2건 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해외 출원이다 그러면은 아마 출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과학벨트 창업성장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템 개발비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시제품 제작까지만 하는 그런 비용으로 7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신에 아이템 개발비라고 명목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쓰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은 제가 지금 보니까 체크를 미처 못했는데요. 지금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행사 네트워크 쪽에서 보시면은 혁신기업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잘하게는 뭐 KDB 넥스트 라운드인 경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입주기업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어떻게 돼 있죠? 북부 여성창업보육센터 서울시 여기에 이제 창업보육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 코트라에서 혁신기업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뭐 진행하고 있고요. 제1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가 행정안전부에서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상금 총 6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상금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줘요. 600만 원이면 진짜 큰 겁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충북 1인 창조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그냥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청강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중장년 입주 예비 창업자 모집 나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입주 공간을 주면서 동시에 사업화 지원금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입주하면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지역이 좀 있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 분야별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안에 지원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뭐 특허도 있고 뭐 메타버스 뭐 콘텐츠 제작도 있는데 그런 분야별로 2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많은 지원 자금을 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스타트업 네스트 14개 참가기업 모집하고 있죠. 강추입니다. 그래서 뭐 기보 벤처 캠프보다도 스타트업 네스트는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문화콘텐츠 예비창업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사업화 자금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금 최대 1,400만 원까지인데 여긴 자부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민간기관, 교육기관 쪽에서는 뭐 크게 드릴 건 없고요. 여기 뭐 그냥 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북 쪽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 컴퍼니엑스에서 엑스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하고 팁스 연결한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추천하기엔 좀 애매해요. 좀 이제 민간재단은 사실 제가 그 정체성을 모르겠는데 최근에 봤던 민간재단을 보면 딱히 뭐 나쁜 기업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다들 그냥 민간 재단이에요. 예, 민간 기업이고 그냥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그런 사업하는 분들 그냥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가 뭐 너무 좋아서 뭐 여기 가면 뭐 막 뭐 대박이 터지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투자랑 팁스 연계해 준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 정도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M&A 소식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대상포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죠. 아직도 안 났어요. 일단 뭐 바이러스 약은 다 먹었고 뭐 일단 뭐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넘어갔다고 하는데 후유증 하나 4개월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밤늦게 하고 이러는 건 좀 많이 자제를 할 거고요.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너무 달렸는지 진짜 몸 좀 차려야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뭔가 좀 더 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좀 몇 가지로 분리를 해서 굉장히 이제 포멀하게 좀 알기 쉽게 갈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올렸는데 스타트업 플레이북 이제 생존을 위한 기업의 자금 관리 사실은 저번에 했던 창업의지에서 이어지는 그거예요. 그 이어지는 시리즈로 일단 비용 처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업군업 특강 2로 이건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올 건데 부가가치세와 이제 환급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건 스타트업 클럽에서 말씀드릴 건데 아주 적나라한 종합소득세의 미학 아시죠? 근로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해정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탈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가장 오해 없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의지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빨리 해도 이번 주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법인자 사업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집어들이면서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뭐 좋고요. 근데 개인에서 시작한다면 언제쯤 전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창꿈 특강이나 스타트업 클럽 특강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자금 관리나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상포진에 모네 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동안 원스톱 클리닉 거의 뭐 진행을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오픈 시켰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창업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날씨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십시오. 한번 죽다가 살아나니까 진짜 죽을 것 같네요, 진짜로. 예. 건강 조심하시면서 사업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